오늘은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흐르는 재결합 전류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상적인 PN 접합 다이오드에는 역포화 전류 밀도라는 것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역바이어스 전압에 의존해서 생성 전류가 생깁니다. 이 생성 전류는 공핍층 내에서 캐리어들이 생성이 돼서 만드는 전류라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실질적인 IV 커브를 보면 이렇게 생성 전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하나의 전류가 있습니다. 공핍층 내에서 캐리어들의 재결합 때문에 생기는 재결합 전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재결합 전류를 구하기 전에 먼저 공핍층 내에서 재결합이 어느 지점에서 최대가 되는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병형 상태에서의 PN 접합 밴드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내부 전위 장벽이 이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갖는 위치 에너지를 보면 다 동일하죠. 그래서 전자의 흐름, 양공의 흐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페르미 준위도 이렇게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병형 상태에서는 N0, P0는 Ni 제곱으로 일정하다고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방향 전압을 인가하면 비평형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핍층의 폭이 좁아지고 그 다음에 인가한 전압만큼 내부 전위 장벽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고요. 페르미 준위가 분리가 되는데 이 페르미 준위의 분리, 이 차이는 바로 인가한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QVA는 EFM-EFP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NP, 여기 NP 나와 있네요. NP의 곱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NI 제곱의 순방향 전압의 지수함수에 비례한다. 자, 이것이 열평형과 비평형 상태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샤클리 리드홀 재결합 이론을 배웠습니다. 자, 전자가 이렇게 확산해가고 양공이 이렇게 확산해가서 공핍층 내에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 안에 트랩이 존재한다. 트랩이 뭐 정중앙 근처에 존재한다 그러면 재결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재결합 중심이 되는 거죠. 이 트랩이 그래 재결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결합률은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근데 순방향 상태니까 자 NP는 NI 제곱보다 월등히 큽니다. 그래서 요거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타우 N 타우 P는 그냥 타우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리고 트랩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N 프라임, P 프라임은 NI로 근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을 보면 이 N 플러스 P가 N 프라임 플러스 P 프라임에 비해서 월등히 큽니다. 그래서 이 프라임 다 무시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간단히 정리가 됐죠? N 플러스 P분의 NP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핍층 내에서 어느 지점에서 재결합이 최대가 되는가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NP 합, NP 곱입니다. 자, 이것이 재결합이 최대가 되려면 N 플러스 P 여기가 최소가 되고 여기가 최대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어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N와 P의 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수의 합이 최소가 되고 두 수의 곱이 최대가 되는 두 수는 어떨 때입니까? 바로 같을 때입니다. 이것이 산술기하 평균의 개념이죠. 수학적으로. 그래서 N과 P가 같을 때가 이 값이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N과 P가 같다는 얘기는 바로 전자의 농도와 양광의 농도가 같은 지점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중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은 x 이퀄 0이 되겠죠? 바로 이 가운데 지점, 이 지점에서 재결합이 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n 이퀄 p일 때 R max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결합 전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밴드 다이어그램을 조금 더 자세히 그려보면 이런 거죠. 여기가 딱 중앙이 되니까 요만큼은 2분의 QVA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2분의 QVA가 EFI-EFP, 여기는 EFN-EFI,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N은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자, 여기는 2분의 QVA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P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Rmax, 자, 재결합이 최대가 되는 값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한번 구해보면,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고, ni 약분되고, 2 타우 ni가 되겠죠? 그리고 exponential 순방향 전압, 그리고 여기에 지수항에 이제 분모의 지수항에 EKT가 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공피층 내에서 재결합 전류라는 것은 J 리컴비네이션. 그러면 단위 전해랑 Q를 곱하고 이 안에서 일하는 재결합을 모두 합하면 되겠죠? 0부터 W까지 R, dx. 그런데 이 공피층 내에서 이 재결합이 일정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치에 따라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적분값을 정확히 구하는 게 사실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간접적으로 자, 이 지점에서 재결합이 최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재결합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가우시안 분포를 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근사시키냐. 자, 최대 재결합률 앞에서 어떻게 구했죠? 요거죠. 2타우 ni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이렇게 됐죠. 거기에다가 자, 단위 전하량을 Q 곱하고요. 자, 요거를 0부터 W까지 적분한 값, 그것을 그냥 W로 바꿔줍니다. 근사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을 JR0, 요거는 제로 바이어스에서의 재결합 전류 밀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Pn접 합다이오드의 전류 밀도도 이런 형태로 썼었죠. 그땐 여기가 JS였죠. 자, 그런 형태로 쓴 겁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 그래서 자, 재결합 전류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JR0라는 것은 이러한 값을 갖고 제로 바이어스에서 재결합 전류 밀도다. 그래서 요 제로 바이어스에서의 재결합 전류 밀도를 보면 자, 진성 캐리어 농도, 그 다음에 공피층의 폭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재결합 전류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살펴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캐리어가 재결합하면 소멸되는데 무슨 전류가 발생하나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재결합 전류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앞에서 많이 본 그림이죠? 자, 순방향 전압이 인가되면 여기서 양공이 주입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여기 자, 이 양공을 보세요. 양공이 이렇게 주입이 돼서 여기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XN 지점에서 양공의 농도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 안에서 양공이 이렇게 가다가 재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양공의 농도가 감소하겠죠? 결국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기에 도착합니다. 이만큼 감소했죠? 자, 이만큼 감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특정 순방향 전압에서 양공이 농도가 이만큼 돼야 되는데 실제 감소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추가로 양공을 더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증가해서 보내면 여기로 떨어지겠죠? 바로 이 재결합 때문에 이 추가로 이쪽에서 양공이 주입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전류가 재결합 전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결합 때문에 감소되는 양공을 보상하기 위해서 추가로 주입되기 때문에 추가로 주입되니까 전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실제 전류라는 것은 요 재결합 전류하고 확산 전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 앞에 상수 계수항을 보면 요 재결합 전류 밀도에서 얻는 JR0가 월등히 크죠? 여기는 다 소수 캐리어 함수죠? 근데 여기는 공피층의 폭도 있지만
진성 캐리어 농도입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에 10의 10승이죠. 그러니까 이게 월등히 큽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재결합 전류 밀도 여기다가 로그를 취합니다. 로그를 취하는 이유는 우리가 1차 함수 y = ax 플러스 b 그런 형태로 한번 표현을 해서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요 확산 전류하고. 그래서 자, 여기다가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알고 있죠? 그래서 자, 요거를 x로 보고 y = ax 플러스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y를 lnj, x를 kt분의 qva 놓으면 이건 y = 2분의 1 x 플러스 b, y 절편이 되는 거죠. 그러면 확산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보면 자, x가 요 0지점, 즉 순방향 전압이 인가되지 않은 제로 바이어스에서는 자, 이 값이 훨씬 크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절편, y 절편을 보면 자, 여기 R0네요. R0가 훨씬 더 큽니다. 확산 전류의 JS에 비해서 훨씬 크죠. 그런데 기울기를 보면 이 재결합 전류 밀도에서 얻어지는 이 기울기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가고요. 여기에서는 초기 값은 작지만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2배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이 교차점이 있죠. 이 기점으로 해서 여기에서는 확산 전류가 더 우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전류라는 것은 실제 살짝 이렇게 굽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방향 전압이 아주 낮은 데에서는 재결합 전류가 우세합니다. 그리고 순방향 전압이 커지면 그때는 재결합 전류를 무시하고 확산 전류만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I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J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I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분모에 N 값이 붙는데 이거를 우리 이상인자라고 합니다. Ideality Factor. 그래서 N이 1이면 이게 확산 전류가 되는 거고 N이 2가 되면 이제 재결합 전류가 우세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재결합 전류가 갖는 물리적 의미를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재결합 전류와 확산 전류의 그 실제 차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리콘 접합 다이오드가 있고요. 자, 순방향 전압이 0.4V와 0.65V일 때 각각 한번 그 밀도를 구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자, 확산 전류 밀도 이렇게 구했죠? 자, 이거 대입하면 0.18 정도 나옵니다. 요 1은 무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재결합 전류 밀도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W를 구하려면 우리 먼저 빌트인 전압을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비층의 폭. 그래서 재결합 전류 밀도는 0.534. 자, 순방향 전압이 0.45일 때는 자, 재결합 전류가 훨씬 더 크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B를 구해보면 재결합 전류 밀도가 약 3배 정도 더 큽니다. 근데 순방향 전압을 올려보겠습니다. 0.65V로 올리면 자, 앞에서 하고 똑같이 구해보면 확산 전류 밀도는 2.8, 재결합 전류 밀도는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B를 구해보면 79배. 자, 확산 전류가 79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재결합 전류는 그냥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피층에서 일어나는 재결합, 생성 이런 거 무시했었죠. 사실 이 재결합 전류는 순방향 전압만 증가시키면 이것은 그냥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개념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이 레벨 인젝션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